자, 모의고사 8번, 11번에 보시면 이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때문에 많이 쓰기도 있지만, 자, 그러면서도 지금 많이 안 쓸 수도 없는 이 식품, 포장재 또는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된 이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제 어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성형할 수 있는 또는 거푸집으로 조용히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자,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래요. 자, 어원 유래가 어디라고요? 거푸집이 뭐예요? 거푸집? 뭐였는데? 일정한 틀, 형틀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부으면 틀을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자, 또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룬다. 자, 우리 플라스틱에 대한 어원, 유래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열, 압력, 이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받나 봐. 자,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서, 이 중합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단일 분자, 작은 분자들이 계속 겹쳐서 계속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중합이라고 한대요. 자,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단위체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된답니다. 자, 공유 결합이 나왔네요. 자, 좀 이따 봅시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전자나 이것들을 같이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얘들 하나씩은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뭔가 전자나 이게 부족한 상태인데 얘들이 서로 간에 그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안정된 상태로 가게 되겠죠. 자, 이때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 놓아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게 되면 이게 단일 결합이 되는 거고, 자, 두 쌍을 공유하게 되면 이중 결합.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은 더욱 강해질 수가 있대요. 이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이 더 탄탄하게 이게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는 이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 자, 8개입니다. 이게 가장 안정된 상태인 것 같고요.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대요. 4개밖에 안 되네요. 약간 좀 불안정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이 거대한 어떤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합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이게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서 이것이 좀 안정된 상태로 가게 될 겁니다. 자,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이 폴리에틸렌은 이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어졌답니다.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C2H4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어떻게 결합이 되냐? 자, 이때 먼저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 저는 일단 그림을 일단 그려봤어요. 자, 두 군데에서 이렇게 이중 결합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때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거기에 이렇게 또 다시 뭐가 있어? 자, 단일 결합의 형태로 해갖고 이렇게 지금 다시 네 개가 결합을 하게 되죠. 자, 이거를 그래서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것보다 자, 끊어지기가 쉽대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이걸 이렇게, 자, 수식 형태로 가볼까요? 자, 지금 HC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서,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저기가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자, C와 탄소 사이에 지금 이중 결합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다시 거기에 수소가 이렇게 네 개가 결합이 돼 있는데, 자, 이 중에 하나가 좀 약해. 하나는 결합력이 강한 데 비해서. 자, 이게 잘 끊어진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뭐가 붙어버리냐? 하나가 이게니까. 그러면 이게 끊어져 버렸으면, 자, 이게 지금 이중 결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결합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겠죠? 자, 이때 왼쪽에 있는 C. 자, 제가 이게 색깔을 노란색에 C로 할 건데, 이 탄소는, 자, 이때 다른 녀석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누구냐? 자, 그 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게시제가 뭐냐? 이거는 그 연쇄 반응의 시작을 유도하는 물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거기다가 투여를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계속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물질이 바로 여기는 대시제인데, 자, 이걸 저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X로 편의상 넣었어요. 자, 이걸 X라고 한다면, 이 X를 어디다 결합을 해요? 자, 아까 여기다 이거 집어넣게 되면, 그 C, 아까 얘가 지금, 아까 이중결합 중에 하나의, 사슬이 끊겼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지금 누가? X. 여기는 과산화물 개시제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자, 왼쪽에 있는 C는 뭐가 되는 거야? 탄소는 안정된 상태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파란색의 C는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하나가 지금 이중 공유 결합이 있었는데 하나가 사실이 끊겼으니까 얘는 불안정 상태가 될 거야. 이런 상태가 또 다른 게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자, 이때 여기 다른 녀석, 그 옆에 있는 다른 녀석과 또 어떻게? 얘가 이 불안정한 얘가 끊어지고 여기 있는 C와 C가 또 결합을 해버리면 자, 이때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또 안정된 상태가 되지만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얘는 어떻게 돼? 계속 누적적으로 계속 이 C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되겠지. 그럼 거기 다른 애가 계속 붙어가지고 이것이 연결이 될 거.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 밑으로 가서 이때 열을 흡수한, 자, 아까 분명히 플라스틱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 야, 열과 압력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며. 자, 그러니까 여기 열과 지금 압력 중에 열. 자, 이 자, 열을 가해주면, 자,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자,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가 돼요. 자, 그럼 이거는 불안정한 상태네. 개시제가 들어가면서 사슬이 끊어지고 얘와 결합하고 한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사슬이 한 나가지 끊어졌으니까 불안한 상태가 되고,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 이중 결합 중에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또 전자를 공유하며 또 단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아까 여기 있는 뭘 하나씩 이거 불안한 녀석이 끊어지고 계속 다른 녀석이 와서 붙으면 단일 결합의 형태가 얘와 얘는 계속 단일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러면 또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고요.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또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자,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똑같은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없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네요, 지금. 자, 이때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분자들이 계속 결합해 나가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성장이라고 봤어요. 이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왜 불안정한 존재인지는 아시겠죠? 자, 오른쪽 끝에는 계속해서 C 하나가 사슬이 끊어진 형태로 남아있게 되니까 얘는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성장하는 두 사슬이 끝이 서로 만나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얘도 이런 형태가 있는데 다른 녀석이 반대쪽에서 성장해 와가지고 만약에 얘끼리 단일 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남아있는 사슬이 끊어진 게 없잖아. 다 연결돼 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 이때는 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이 중합 과정을 거쳐서 자, 에틸렌 분자들은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되고요. 이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자,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자, 일직선으로 일정 방향으로 자, 그리고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자, 물성, 이 물리적인 성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이라는 게 뭐야? 일정하게 쭉 옆으로 배열되는, 자, 이 영역이 많을수록 이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져서요. 자, 이때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집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자, 이거 바꿔놓은 건가요? 자,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되겠는데. 자, 유연성이라도 충격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단점이 될 것 같네요. 자, 단점. 자, 그리고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해서 자,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으면 이건 장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바꿔놓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결정령의 이 영역 부분을 잘 어떻게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자, 이것들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부분에는
이쪽 화학약품 같은 거 이런 걸 담으려면 그 용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결정 영역이 많은 부분을 사용해야겠죠. 그쪽을 늘려야 되겠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활용해서 필요에 따라 등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자, 그리고 이 원리.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이 중합 과정의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 물리적인 성질을 변화를 줌으로써 이것이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확보를 할 거냐. 유연성보다는 이걸 어떻게 좀 딱딱하게 어떻게 단단하게 해서 그 안에 또 어떤 용기로 이걸 사용을 할 거냐.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플라스틱 보면 어떤 거는 잘 휘어지는 게 있잖아요. 유연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우리 자 같은 건 이거 많이 이게 너무 많이 휘면 어떻게 부러져 버리잖아요. 지금. 거기에 맞는 어떤 이거를 이 고분자 화합물이나 이것에 의한 결합, 그걸 결정 영역이나 이걸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고요. 자, 밑에 8번.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죠? 자, 아까 불완전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개시제로 쓰게 되면, 자, 개시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원래 얘가 지금 탄소와 탄소는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이때 뭘 해가지고, 이 개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이 사슬이,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의 사슬이 하나가 끊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개시제와 결합을 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의 탄소는 뭐가 돼버려요? 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 상태로 바꿔준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자, 얘 때문에 이 개시제가 첨가됨으로써 자,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네요. 자, 나머지는 이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이것들이 결합을 거대 분자로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자, 이때 에틸렌 분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둘 다 있었죠? 바로 이거 여기 나왔까 C2H4 이게 바로 거기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이 다 있네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때 명칭의 유래.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열과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일정한 틀에 따라 조형을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5번에서는 탄소와 탄소 사이 이중결합 중 하나의 결합 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 세기보다 커. 대신에 하나는 약하기 때문에 대시제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답은 여기 4번. 펜 들지? 자, 9번에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기억은 뭐였습니까? 중합과정이죠? 자, 이것은 성장 중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한쪽은 배시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한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사슬이 하나가 끊어져가지고,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끊어져서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한쪽은 이미 어떻게, 다른 단일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한쪽만 지금 이게 비어 있는 상태니까. 자, 그래서 양쪽 끝부분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이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 놓아. 자, 지금 공유하는 결합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이중 결합이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거와 뒤에 있는 이것이 아까 하나가 개시제가 결합하면서 하나가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른 또 이쪽에 사슬하고 이중 결합이었던 게 사슬이 끊어지면서 얘가 단일 결합을 하게 되면서 결국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 3번에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의 반응이 일어난 계기가 돼요. 맞나요? 자, 여기 있는 맨 맞아 오른쪽에 있는 C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얘가 지금 사슬이 끊어지면서 단일 결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오른쪽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4번에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맞나요? 만약 이게 다른 어떤 것이 불안정한 것이 결합이 돼서 안정 상태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5번에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성장 과정을 이어나가게 된다. 맞나요? 이중결합의 상태는 안정된 상태야. 근데 이게 하나가 끊어지다 보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다른 분자들과 계속 단일 결합에 의해서 불안정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성장이라는 게 뭐야? 계속 결합이 돼서 커지는 거라고 했죠. 자, 답 1번. 자, 10번에 보시면 자,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 중합돼요. 자, 이게 아까 이것이 바로 이 플라스틱의 어떤 성질이었단 말이야.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고 자, 여기 여러 가지 구조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합니다.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해서 저온에서 중합하면 결국 온도를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이 중합을 통해서 이 탄소의 어떤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네요. 자, 이것들은 이 저온에서 이게 결합이 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자, 이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형 구조가 된대요. 자, 이런 직선형 구조의 사슬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돼.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 한 방향 나란히 되는 거. 결정 영역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 결정 영역이 길어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면 돼? 저온으로 중합을 시키면 되네, 지금. 자, 아까 여기서 지금 우리 맨 마지막 문단에서 뭐가 있었냐면 보관용의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바로 이 결정 영역이 있는 이런 소재를 쓰는 게 좋겠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끝부분에 있었죠? 이거 반복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해서 어디 결정력이 많아지면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변형되지 않는 이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면 결정 영역을 더 늘리면 되니까 바로 어떻게 저온 중합을 시키면 되죠. 자, 답 한 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A 부분에서 접하다는 뜻인데 보다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교과에서 본 시를 모두 외웠다 정도. 나머지 접하다는 의미는 뭐 이어서 다 있다 또는 듣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도 마찬가지인가요? 자, 이것도 뭐하고 똑같아요. 대규모로 서로 접해 있다. 1번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네요. 5번도 마찬가지고. 자, 답은 여기 3번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